자, 337번은 이제 독일의 행정학이네요. 미국은 행정학이 나중에 발달하잖아요. 왜? 관료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국가 발전이 늦어요. 이미 영국과 프랑스는 시장이 발달했고 시민혁명이 있었지만은, 독일은 아니었잖아요. 이러니까 누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왕이 주도해서 경제도 끌고 가고, 통일도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국가 중심의 관료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다. 관방은 말 그대로 관료 방에서 이루어진 학문이다. 됐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능력에 따라 이제 서열을 시켜서 앉혔던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한 경찰학이라는 것은 뭐 수사경찰 이런 범인 잡는 경찰이 아니라 국가재산관리 공물경찰이에요. 공물경찰. 자, 그러나 이미 독일은 이런 경찰학이 발달돼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이미 시민혁명이었는데, 이러니까 국가 중심의 경찰학하고 또 시민 중심의 이제 헌법이라든지 또 국가가 시민의 권리 침해했을 때 구제해주는 행정법이 필요했겠죠. 근데 이미 경찰학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진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이나 행정법학이 발달합니다. 근데 미국은 안 그랬잖아요. 이미 국민의사가 들어가는 헌법이라든지 국가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제도는 많이 있었지만 관료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오히려 독일이나 프랑스의 관료학을 도입하죠. 그게 바로 행정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학의 시작은 독일이었지만 발달은 오히려 미국 가서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미국의 이제 민주주의 헌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독일 가가지고 국민 의사가 들어간 헌법이라든지 국가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법학이 발달하죠. 그 얘기다. 자, 어쨌든 독일 행정학은 관방학으로부터 바탕을 두었다. 맞는 말이고, 특히 공물경찰이라든지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도를 누구한테 넘겨줘요? 행정법학으로 넘겨줘요. 오히려 관료제를 통제하고 관료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국민을 보호하는 행정법학이 발달하고 또 국민의사가 국가로 들어가는 헌법이 발달했죠. 공법이. 이건 맞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독일이 왕이 주도하고 국가가 주도해서 끌고 가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초기 근거는 뭐야? 신학이었어요. 근데 이런 신학 왕권 신수설 주장했던 프랑스, 영국 이미 무너졌어요. 시민혁명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후기에는 뭐로 바꾼다? 계몽주의 자연법으로 바뀌어요. 전기 후기 가를 때 되게 대학교 교육을 근거로 어떤 대학을 근거로 관방학과가 만들어지기 전이 전기 관방학이고 만들어진 후가 후기 관방학인데 그거보다는 이미 이게 1727년이거든요. 그 전에 이미 명예혁명이 일어났어. 1688년에. 이런 왕권 시수 다 무너져요. 무너졌기 때문에 다른 논리가 필요했겠죠. 또 전기는 왕재산 관리야. 국가 이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왕재산과 국가재정을 구별하지 않았고 학문도 구분되지 않았어. 그냥 재정학이었어요. 그러다가 후기 들어오면서 재정학에서 경찰학이, 정치학이 막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대표학자 유스티고요. 그 근거도 신학이 아니라 자연주의와 자연법과 계몽주의로. 그래서 뭐가 틀렸다? 구별이 틀렸죠. 구별이 아니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국가를 구별하지 않았다. 학문도 분화되지 않았다. 근거는 신학이었다. 대표학자는 제켄도르프다. 반면 후기는 국가와 왕을 구별했다. 학문도 재정학에서 정치학이, 정치학에서 행정학이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대표학자가 누구다? 유스티다. 됐지? 그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은 정실주의가 지배했잖아요. 왕 자체가 부자였기 때문에 관료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지방에 많은 관료가 있는데 전문가 임용한 게 아니라 지방 유지들이야. 왕에 대한 충성 조건으로 내가 그냥 자기를 준 것 뿐이었어요. 왜 별로 발달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점점 산업화되다 보니까 국가에 이제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실주의 문제 해결하려고 실적주의를 도입해요. 영국이 먼저예요. 근데 실적주의 도입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한 다음에 나중에 영국으로 이제 수입이 되겠지 이제. 어쨌든 영국이 실적주의는 먼저였지만 행정학이 탄생한 건 먼저였지만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고요. 또 영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문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실패한 다음에 영국이 먼저 실패하잖아. 1980년대 신자유주의, 일명 신공공 관리 개혁을 영국이 주도하면서 행정학계 이제 전면적으로 부상하죠. 그때는 오히려 미국이 영국 걸 도입하잖아, 이제. 자, 어쨌든 영국은 관료제도가 뭐였다? 정실주의가 실적주의를 넘어 들어가면서 행정학이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초기부터 정부와 지방 간의 관계 문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40번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야. 그렇지. 국가 강조하고 연방 강조할 것인가? 아니야. 지방 강조하고 민주주의, 참여 강조할 것인가? 이걸 조화시킬 것인가? 중앙 강조했던 게 북부 대표인 해밀턴, 지방 강조했던 게 남부 대표인 제퍼슨이었고요. 이걸 조화시킨 사람이 이제 메디슨이겠죠. 그래서 해밀턴의 중앙 집권 연방주의, 능률성, 제퍼슨의 지방분권 민주성을 해밀턴은 히읗이니까 행정국가, 큰 국가 영향을 줬고 제퍼슨은 지읒이니까 뭐 지방자치 분권에 영향을 줬다.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메디슨은 약이래요. 견제와 균형이래. 뭐 말도 안 되지만은 기억은 날 겁니다. 자, 틀렸죠? 미국은 원래 약한 국가로 시작해요. 초기 연방주의가 작지만은 3대부터 지방주의인 제퍼슨, 그 다음에 앤드류 잭슨 점점점 이렇게 초기에는 무국가성 또는 해밀턴주의가 아니라 제퍼슨과 메디슨주의가 지배하다가 남북전쟁 계기로 산업화되죠. 그때부터 이제 큰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30년대 대공황 계기로 이제 해밀턴주의가 지배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제퍼슨이나 잭슨주의가 역관주의가 그치 다원주의가 지배하다가 자 넘어갈게요. 되게 틀렸습니다. 효율성 강조한 게 해밀턴주의 맞지만은 이제 헷갈리겠는데 직후니까 해밀턴 아니냐? 그렇게 보지 말고 미국은 처음부터 약한 국가였어요. 연방이 잡긴 했지만은 그 워싱턴이나 이제 이대 애덤슨이 연방주의잖아요. 지방에 이제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지방 애들이 말도 듣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3대부터는 지방주의가 이제 잡다 보니까 완전히 밀려났죠. 그래서 해밀턴주의가 먼저였지만은 해밀턴이 이제 그 연방주의가 먼저 집권을 했지만은 연방이 크게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밀턴주의가 지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앤드류 잭슨이나 제퍼슨주의가 지배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밀턴 틀렸죠. 지방 분권은 제퍼슨이라고 그랬어요. 민주행정이 최선이다. 시민 참여다. 민중주의다. 풀뿌리 민주주의다. 이렇게 나왔을 때가 이제 제퍼슨, 물론 제퍼슨 나중에 바뀌지만은 그냥 이렇게 좀 봐두시고 해밀턴은 행정국가, 연방주의, 중앙집권, 국가중심, 엘리트 중심. 그 다음에 제퍼슨은 민주주의, 시민참여. 나중에 제퍼슨은 정말 엘리트 중심으로 바뀌어요. 네,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해밀턴은 중앙집권, 제퍼슨이 지방분권, 해밀턴은 능률성, 효율성, 민주성은 제퍼슨. 자, 제퍼슨 틀렸죠. 연방의 힘이 집중되는 중앙집권 해밀턴이었고요. 넘어갈게요. 메디슨주의는 이건 뭐다? 메디슨이 뭘 했냐면 이렇게 13개 주가 싸우다 보니까 통일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퍼슨의 이제 부관이었기 때문에 제퍼슨의 편지를 들고 해밀턴도 많이 찾아가고 13개 주 돌아가면서 통합도 하고요. 또 전쟁 난 다음에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원군도 청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걸 받겠죠. 이런 다양한 세상에 국가가 해야 될 게 뭘까?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 다원주의, 그치? 삼권 분립, 전부 다 메디슨이 만든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통일이 안 되었을 겁니다. 4대 대통령이고요. 틀렸죠? 국가 이익의 증진을 위한 강한 정부다. 이건 해밀턴주의고 국가 역할은 힘이 한 곳에 쏠리지 않게 견제와 균형이야. 그렇지? 연방주의도 어쨌든 연방과 지방으로 갈랐고 뭐 대통령제를 하지만은 대통령 힘에 약하고 또 의원을 상원과 하원으로 가르고 전부 다 메디슨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땐 다원주의,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이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점증 모형까지도. 그래서 다시 제퍼슨은 지방분권 민주성, 지방자치, 시민참여, 해밀턴은 중앙집권 능률성, 전문가 중심, 엘리트 중심, 메디슨은 견제와 균형, 삼권 분립, 다원주의, 점증주의. 이렇게요. 44번입니다. 이건 틀렸죠.
정실주의는 영국 거예요. 개인에 대한 충성도 때문에 부패가 나왔던 것은 영국 거였고, 설사 역관주의를 광의의 정실주의로 보더라도 미국은 이론론이 아니라 이원론을 시작으로 행정학이 발달해요. 다시 할게요. 정실주의 역관주의를 구별하는 게 보통 구별하지 않은 학자도 있어요. 구별하지 않더라도 밑에 있는 이론론이 틀렸습니다. 이원론이 돼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정실주의는 개인에 대한 충성도니까 영국 거고요. 정당에 대한 충성도는 역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실주의 나왔을 땐 기본적으로 영국 거로 보시되 혹시 광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뒤에 걸 봐봐요. 정치행정 이론론이 확실하게 틀렸죠. 이원론을 계기로 행정이 발달합니다. 정치 안에 있다 역관주의를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행정학이 독자적 학문이 될 거니까요. 틀렸습니다. 35번입니다. 역관주의 극복 맞아요. 역관주의 극복. 진보주의 공직개혁운동이 실적주의 운동이에요. 진보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대중참여, 직접민주주의, 행정적으로는 역관주의 폐해를 극복하는 실적주의 도입이야. 그때 참여한 사람이 윌슨이야. 31살 때. 근데 책 제목이 틀렸네요. 정치와 행정은 1900년 군노의 책이고 윌슨은 1887년 행정의 연구예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맞아요. 행정학이 정치학이 아니라 경영학이 되니까 그 당시 경영학인 과학적 관료론이 들어오는 건 맞으니까 이건 맞았는데 앞에 책 제목이 틀렸습니다. 윌슨의 책은 행정의 연구고 정치와 행정은 1900년 군노의 책이에요. 윌슨이 말한 정치는 역관주의고 군노가 말한 정치는 정책 결정이야. 윌슨이 역관주의, 정치로부터 분리시켰다면은 군노는 결정으로부터도 행정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 책 제목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6번입니다. 46번입니다. 어쨌든 그 산업화되는 건 도시화되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지방의 문제잖아. 연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연방은 그 대공황 이후에 많이 발달했고 지방이 오히려 실적주의가 더 필요했던 겁니다. 실적주의가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과학적 관리법을 뉴욕에 도입한 게 뉴욕시정조사연구소. 좋은 정부가 바로 민주가 아니라 능률과 절약입니다. 이게 발달했고 이게 20년대 가야 원로 들어온다. 연방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됐지? 자, 13년도가 가스라 탭트인가요? 13년도에 그 탭트 위원회가 발달하나요? 갑자기 가스라가 나왔어, 지금. 자, 어쨌든 지방이 먼저 들어오고 나중에 좀 있다가 연방에서 이걸 막 도입하기 시작해요. 이건 맞는 말이다. 여기서 말한 좋은 정부는 민주성이 아니라 능률성이에요. 46번은 맞았습니다. 자, 47번입니다. 애플비와 가우스가 아니고 애플비와 가우스는 정치행정 이론론자들이에요. 초기 행정 논문집은 귤릭과 어윅이죠. 1937년도 여기서 포스코브 나오잖아. 행정학 논총, 행정 논문집, 최초의 행정학 논총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애플비와 가우스는 정치행정 이론론자입니다. 행정 논문집 또는 행정 논총은요, 귤릭과 어윅의 논문이에요. 틀렸습니다. 포스코브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게 좀 어렵죠.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이 드디어 이제 만들어졌죠. 고전 행정학이 이제 19세기 말부터 30년 전까지 30년부터 50년까지가 신고전 행정학이고 50년 이후가 되게 현대 행정학입니다. 왈도의 분류입니다. 고전 행정학이 정치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과학적 관리법을 행정학이 도입하자 능률성 중심, 특히 기계 능률성. 신고전이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 비공식 이런 것들. 그래서 틀렸죠. 비공식 요인을 강조했다. 통제 위주는 고전이 맞아요. 왜? 사전에 모든 걸 정하는 거니까. 근데 비공식이 아니고 공식 중심이었고요. 인간이 아니라 구조 중심이었죠. 그지? 테일러의 과학관리법, 베버의 관료제론, 행정관리론, 정치행정이원론 이런 것들 틀렸습니다. 비공식 때문에 틀렸네요. 비공식은 신고전 때. 통제 위주의 관료제는 맞습니다. 48번은 틀렸고요. 49번입니다. 자, 49번 신고전이네요. 이거 틀렸네. 과업을 가장 효율적인 표준 시간과 이건 테일러 이론이잖아.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걸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과업 방법을 만들고 이 방식대로 일했을 때 과업량이 나올 거고
이걸 초과했을 때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줬죠. 이거는 테일러 이론입니다. 그냥 신고전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고전이 돼야 되겠죠. 항상 고전과 신고전 묶어놔야 돼. 이원론, 이론론, 과학주관리법, 인간관계론 이런 식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공식, 비공식, 구조중심, 인간중심. 그러나 공통점은 폐쇄체제, 그다음 생산성이 목적이다. 진짜 목적은 생산성이다.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고전 접근법은 구조중심이야. 행태론이 45년도부터지만 이 행태론도 신고전 때부터 시작을 해요. 현대까지 넘어가지만은 행태론이 인간 중심이었고 틀렸죠. 그래서 고전이 생산지향이고 그다음에 신고전인 행태론부터 종업원 지향이었고 고전이 전문화 지향이었다면 행태론 후기 행태론도 있잖아. 직무 확충 라지먼트와 리치먼트 옆으로 넓어지는 라지먼트 완결되게 계층제를 많이 줄여주는 리치먼트에서 확충이라고 그래요. 확장 충실이야. 확장이 라지먼트, 충실이 리치먼트예요. 합쳐가 확충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때? 계층제가 많이 무너지고 분업도 무너지겠죠. 이건 자기 실현인관인데 행태로는 초기 인간관계로부터 후기 인간관계론까지 다 포함한 거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틀렸어요. 고전은 생산, 그 다음에 행태론이 종업원, 인간관계론부터 후기 인간관계론은 자기 실현인관이다. 초기 인간관계론은 사회인관이지만요. 고전이 전문화 맞고 행태론 직무 확충 맞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는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세퍼레이션이야. 이거는 앞에 게 틀렸네. 뒤에 건 맞았습니다. 350번도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디까지 왔다? 독일,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 행정이 만들어진 다음에 정치행정 이원론인 고전과 신고전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